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주사파 어린이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진짜 한국사 이야기를 좀 시리즈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암흑의 땅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 내용은요, 그 네이버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검색을 하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원 교육 유튜브 저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놓을 테니까 당원이 아닌 분이라도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그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재동 목사님이신데, 하늘교회 자유리더 캠프라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마다 저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의 우리 강휘중 그 형제님하고 그 하늘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그 자료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와 가지고 지금 또 기독자유통일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들, 그리고 그 또 가족분들, 자녀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또 방송으로 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다시 대한민국을 찾으려면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가 또 기독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이자 홍보위원장이라 가지고 이 기독자유통일당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고소고발 하실 분들은 이 말만 하면 고소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고소고발 하실 분들은 기독자유통일당 그 당 대표님한테 하십시오. 대표님 하시면은 잘 받아주실 겁니다. 그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들어갈게요. 자,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계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영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시편 왜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요, 3.1 만세 운동 이후에 상위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상위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보면은 신일치로 중회협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일치하는 나라,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애국가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또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렇게 가사가 살짝 또 바뀌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공문서 1호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훈영 그 목사님, 그때는 국회의원이 목사였습니다.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훈영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공문서의 1호입니다. 1호. 공문서 1호예요. 기도문이.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절대로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고,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대한 독립의 역사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걸 안 가르친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교회 목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공부를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자꾸 1945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된 거고, 해방 동안 3개월 동안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법도 만들고, 뭐, 선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자, 민주공화국이 뭐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요, 뭐 민주주의가, 뭐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북한은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빼면은 안 된다. 왜? 자유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억압하거나 강제로 뭐 때리거나 뭐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를 뺏을 수는 없다고. 우리의 자유는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부인권. 이거를 천부인권이라 합니다. 천부인권. 우리가 이제 천인공, 우리 속담에 보면, 아이고, 저 천벌을 받을 놈, 천인공노할 놈, 뭡니까, 그런 이야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 하늘, 천인공노할 놈, 하늘, 이거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 인자가 시옷자죠. 시옷자에다가 이게 큰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이게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큰 대자 아시죠? 큰 대가 뭐냐면은 이 큰 사람 왕 혹은 제사장인데 큰 사람 위에 날일자를 또 써요. 날일자. 한 분이다 해가지고 날일자를 쭉 쓰면은 옛날에는 하늘 천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어느 박사님이 논문을 쓴 거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천재 그러다가 나중에 상재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천재 상재 옛날에는 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이제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고종 황제가 쓴 애국가가 있어요. 고종 황제도 애국가를 만들어요. 그 애국가 내용에 보면은 상제요, 우리 황제를 보호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쓴 애국가에도 상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자유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제한이나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언제부터 있었나? 이 살 곳을 선택할 자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자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보고 싶은 것을 볼 자유, 가족과 함께 사는 자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헌법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이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근로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법기관도 함부로 이 국민의 이 기본권인 자유를
억압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 또 여행할 자유가 있고 찬양, 예배, 기도 드릴 자유, 이런 자유가 있다. 자,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가 허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자유를 우리가 침범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자유를 우리가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 만민평등, 천부인권 만민평등,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율법으로, 그 책으로 들어간 게 율법이고, 율법이 또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법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만민평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부터 자유를 누렸을까요? 자, 보시면, 고조선이 있었고, BC 2333년입니다. 자,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자,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5천년 동안 자유가 그렇게 없었던 민족이다. 자, 만약 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지금 우리 민족이 짊어진 종의 멍에 계속 누군가 밑에서 그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거야, 노예로. 자, 왕정제도가 있었고요. 신분제도가 있었고, 우상숭배, 미신제사,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이게 조선 말기입니다. 무지와 문맹. 조선 말기에 이랬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가 지금 TV에서 가르치는 게, 조선 말기가 뭐, 엄청나게 화려했다, 뭐, 고종 황제가 뭐, 계몽공주다, 뭐,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데, 자, 왕이 주인인 나라. 이게 지금 북한하고 똑같죠. 어명을 따르라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요. 그냥 잡아가고, 그냥 사람 죽이고. 그게 조선 말기가 지금 북한입니다. 왕권이 세습되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습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조선의 주인이다 하면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왕정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하고 훌륭한 왕이 들어서면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이거 악하고 무능한 왕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처럼 되는 거죠. 자기 나라 국민들 다 굶겨 죽이고. 그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조선 말기. 자, 그리고 제가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제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이런 공약하겠습니다. 뭐 하죠. 그런데 이 왕권 국가에서는 제가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일세. 그러면 왕이 영모다, 대역죄다, 저놈들을 당장 능지처참하라 해가 잡아들여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한제국입니다. 조선 말기를 넘어가죠. 대한제국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대한제국이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덕수궁 석조전이죠. 1910년 대한제국 황궁의 그 정전입니다. 예, 메인이라고 하죠. 그 임금계 시동국. 근대적 제도와 상공업 진흥 정책으로 부강한 나라,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열강의 세력에 맞서는 자주적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종 황제, 그러니까 조선의 26대 왕입니다. 대한제국의 제1대 황제인데 1863년부터 1907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그 영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러시아하고 싸우다 보니까 극동 지역까지 와요. 그래서 러시아가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온다고. 그래서 영국이 이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무기 줄 테니까 러시아 좀 막으세요 했는데 이 고종 황제가 어디로 가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아간파천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영국이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일본한테 자금도 주고 뭐 무기도 대주고 하면서 일본 보고 한국을 식민지로 집어삼키고 러시아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 정세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제 그 패망합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자, 백성에게는 여전히 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는 나라. 이게 조선 말기입니다. 신분제도,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 지금은 그런데 과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개인의 자유와 평등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자, 천민이 인구의 40%였습니다. 7천반이라고도 하는데 인구의 40%고 평민이 50%였다. 그리고 양반이 10%였다. 그리고 왕이 한 명 있었다. 그런데 천민은요. 양반한테 이때는 그 천민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재산, 가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반한테 안 맞아 죽으려면은 이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눈치 보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그때 달라요. 그리고 평민은 양반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또 거짓말해야 돼. 그 양반한테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면은 양반은 또 반반 나눠가지고 저쪽 양반 상대방을 또 모함하고 죽여야지 자기들이 올라가니까 또 거짓말해. 왕은 이쪽 양반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야지 자기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또 거짓말해. 그러니까 인구의 100%가 거짓말을 하던 시대가 조선 말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의 100%가 거짓말을 했으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양반 10%가 유교를 숭상하는 양반 10%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흡혈귀하고 같았다. 관원 상제의 번거로운 규칙과 까다로운 예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체면 차리기에 급급했고 산업공상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랍니까 그 농업 상업을 아주 천시했죠. 선비 글 읽고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와 맹자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선비예요. 신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상공업을 천시하고 한문을 중시하고 한글을 천시했습니다. 경전의 교훈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고수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몇천 년 전에 경전에서 유교 경전에서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맹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면 몇천 년이 지났으면은 세상이 바뀌면은 바뀐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 몇천 년 전하고 똑같이 살자고 하니까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한글을 천시했는데 왜냐하면 한글 이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한글을 제대로 체계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존 노스 선교사나 헐버트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글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한글의 체계 정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관리들이 이 조선의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또 한글을 또 이렇게 또 재편집을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로 좀 가다듬고 뭐 그렇게 해서 또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게 우리 손으로 한글을 만들고 이 개발하고 가다듬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하거나 일제시대가 하거나 일본이 하거나 뭐 그랬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일본이 우리의 말과글을 완전히 금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일본이 한글을 연구를 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때까지 학교에서 배운 역사들이 이게 하나같이 거짓말이었다.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철저한 반상의 구분. 자,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그 우리 이 여사님이 이쪽에 이제 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런 책을 썼어요. 양반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계급이다. 한국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이랬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100년 전, 뭐, 한 20, 30년 전, 그 당시에, 일입니다. 평민이 50%인데, 이 중인,
중인에 보면 의관, 상인, 뭐 역관, 통역이죠, 통역. 이방, 호방, 별장, 청방, 사령, 이 향리, 사또 하는 그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했다. 상민을 보면요. 지금 이 집 메고 다니는 이 천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구의 40%가 저기 천민이었습니다. 승려, 광대, 무당, 갓파치라고 해가지고 이 기능공이죠. 노비, 기생, 백정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었다. 노비 10명과 바꾸겠네.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때려 죽일 수도 있고 특히 여자들은 뭐 소 한 마리에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이게 바꿨어요. 재산이었다고 재산. 노비는 재산이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천민이면은 자식도 천민이고 엄마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고 그래 계속 이 천민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충북 청주의 백정 남녀 체격 측정하던 뭐 그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남자 여자 키 차이가 이렇게 났나 봐. 이게 뭐 앉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네요. 자, 가난과 질병의 나라. 이게 조선 말기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보시면 위생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이게 지금 북한하고 지금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자, 이게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프리카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생도 없고 뭐 바지도 안 입고 다니고 이랬다. 그리고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늘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 하다 보면 또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고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얼굴 이게 천연두, 두창, 마마, 콜레라,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피부병, 배앓이, 베이고 다치고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약도 없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 투전이라 해가지고 봄철이 되자 조선의 전통적인 돌 던지기 시합이 열렸다. 닥터홀의 조선 회상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지금 봐도 보십시오. 이거 뭐 여자도 있고 돌 던져가지고 사람을 맞추는 거야. 이게 왜 맞추고 왜 던지는지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영국의 잡지 더 그래픽의 1902년 2월 8일자에 실린 석전 풍경입니다. 이 돌 던지면서 전투를 한다 해가지고 석전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했어요. 석전은 패를 갈라 돌팔매로 승부를 겨루는 돌싸움으로서 하천변이나 들판에서 주로 성행했던 놀이다. 사실 전쟁이나 붙인 한자를 봐도 돌을 던지고 싸우면 논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석전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허다했고 죽는 경우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치열하게 석전을 치른 후 승패가 갈리면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니 요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놀이다. 출처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자, 그랬습니다. 이게 조선 말기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런 게 이게 소똥, 말똥, 사람똥입니다. 이게 지금 전차가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남대문 어디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아스팔트도 안 깔리고 신장로도 안 깔리고 똥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강에서 이렇게 그 밤에 요강에다가 볼일 보고 아침 되면 하천에 버리든지 창문으로 이렇게 집 밖에 집 뒤에 뜰에 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깨끗해졌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일제시대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 하수도 정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 똥 먼저 치운다고. 그리고 신장로 간다고. 이게 역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친일파다 자꾸 그러는데 역사는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의 거의 예산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 오물들 다 치웁니다. 그리고 신장로 깔고 그러면서 그나마 콜레라니 뭐니 이런 질병들이 조금은 이제 사라진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를 뭐 무조건 일제가 와가지고 우리를 억압했다
이제 뭐 학교에서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반일 감정, 반일 뭐 정서를 조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오염된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치운 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이거 우리 역사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못 배우면은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거짓말해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그 저기 임금이 어느 전투에서 져가지고 나라 뺏긴 거야? 전투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 완전히 그러면 야 왕이 팔아먹은 거네 나라를. 왜냐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왕이 나라 팔아먹고 이런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우리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잘못 배우면. 야 조선 말기에 똥이 그래 많았는데 똥 갑자기 어떻게 다 없어진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그 일본이 와서 치웠잖아. 그 제대로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자,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지저분했다. 거리는 좁고 불결하고 오물이 널려 있었다. 노랗다 홀. 자,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거리는 비좁고 포장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거리를 가득 채워서 숨을 쉬며 지나가기가 힘들었다. 이런 불결한 위생 상태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에는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아 서울 인구의 10%가 콜레라와 패스트로 죽어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알렌 선교사. 서울 거리는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 있었다. 아펜젤러 선교사. 자, 그 외에도 메티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 보면요. 공주 인근 숲에 언뜻 보면 우산같이 보이는 작은 꾸러미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있다. 조사해보니 아이들의 죽음이었다. 공주에서는 아이들을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매단다. 숲은 해골천지다. 성인 남자만한 한 나무엔 8구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 성인의 시신을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버리거나 얕은 땅에 파묻는다. 자,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 황당하고 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구글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광고 부적합 채널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해 또는 정호성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광고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광고비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도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역사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월정기 후원 CMS 18770248 또 직접 입력 시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그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가입 문의전화 010-6832-0325로 010-6832-0325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월 2,000원씩 1,000명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방송을 하고 스튜디오를 유지하고 이런 역사 방송, 좋은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역사 방송을 하고 국제정세 방송을 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일깨우는 방송을 하니까 구글 코리아가 저희 사이트를 갖다가 유해 사이트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유해하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예 수익이 제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제 진짜 역사를 살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서 월 2,000원씩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에 당비도 납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은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당원교육 코너가 있습니다. 그 당원교육 유튜브 코너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큰 텔레비로 보시면은 역사 공부에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지만은 사실은 진이 다 빠집니다. 진도 다 빠지고 이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사방송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제가 부대변인이고 홍보위원장인 것도 있지만은 또 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그런 고소고발을 또 다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이름으로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